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 관련 암호화폐 이런 뉴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자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그 스테이크드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는 기능, 채팅하는 기능, 이것이 상당히 흥미있는 기능들이 될 거 아니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실제 채팅창에 마이 챗에 들어가서 이제 그 채팅을 하려고 그러면은 0.2 파일을 이제 스테이킹을 해놓고 주고받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그걸 액셉트 하면은 다시 돌려주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채택한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 돼서 메인넷에 쓸 수 있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좀 더 제한된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라서 아직 KYC 통과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이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정말 스캠 없이 실제 인간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능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획기적인 뉴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실제로 저희 집사람하고 실제 그 파이 채팅을 통해서 주고받고 했는데, 뭐 이렇게 당장 주고받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당장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마는, 그래도 이와 같은 기능들을 스캠 없이 어떤 사람들하고 통화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뉴스거리 중에 하나다 해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뉴스에 소개하는 그런 뉴스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앞으로, 여기에 지금은 이제 텍스트만 보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인사말만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이미지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뭐 이런 기능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소개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이제 이런 메시지를 서로 보낼 수 있는, 이것이 상당히 어떤 보안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또한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 얼마 전에 포브스에서 앞으로 X, 그 트위터에서도 거기에 게시를 하고 뭐 신규 사용자들은 게시를 하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등등 하려고 하면은 연간 1불 정도는 지급을 해야만 된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S 마크인가 이 마크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매월 얼마씩 지불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아직도 그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연간 한 1불 정도는 내도록 하고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겠다 한 것이 이제 포브스에서 뉴스로 나왔던 것만큼 신뢰할 수 있는 포브스니까 믿어도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도 이제 잘 해결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포브스 하면 상당히 유명한 이런 그 저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이제 포브스에는 디지털 아셋이라는 파트를 일단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상세계 암호화폐 관련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그 파이코인, 파이 네트워크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제가 몇 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검색해 보니까 뭐 10월 달에 다시 이제 그 인도에 있는 그 기자가 다시 내용을 올렸던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포브스 같은 그 믿을 수 있는 저널에서도 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포브스 외에는 이제 CNBC TV에서 이 암호화폐 세계에 대해서 인터뷰를 자주 하고 좋은 기사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이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되고 뭐 등등 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랙록에서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오보가 나와가지고 한때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그것이 오보였다는 것이 이제 그 확인되니까 다시 급락
하는 이런 해프닝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해프닝이 상당히 손해를 엄청나게 봤을 수도 있기도 하는데, 이런 그 오보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야, 이렇게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그 코인텔레그래프 하면은 상당히 코인계에서 우리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실수를 했든지 해킹을 했든지, 거기에 이제 블랙록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이제 뉴스를 게재하고, 이거를 벤징가라는 걸 통해서 이제 로이터 통신이면 또 신뢰할 수 있는 로이터가 이제 블룸버그 터미널에 게시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터미널은 제가 알고 있기라도 상당히 이런 정권 관련, 경제에 관련돼서 엄청난 큰 뉴스고, 연간 한 2만 불 가까이 주야만 그걸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데서도 이런 가짜 뉴스가 퍼뜨리고 있다니까, 이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실제 뉴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이 로이터의 헤드라인으로 이런 그 SEC approved iShares 비트코인 스포트 ETF, 이렇게 이제 블랙록 현물 ETF가 승인됐다고 기사를 내면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을 테니까, 갑자기 이제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것이 이제 뉴스화 돼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하자마자 바로 그 블랙록의 CEO 렐리 핑크가 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우연일까, 정말 짜고 쳤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렐리 핑크가 했던 말이, 이렇게 이번에 일어났던 갑작스럽게 급등, 이런 것들은 이 소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품질을 향한 비행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포인을 했는데, 이 얘기는 크립토 랠리는 ETF 승인 루머 때문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퀄리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거다, 이런 포인트를 냈습니다. 그건 또 좀 말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암호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 듣고 있다. 이런 세계의 가장 큰 자산을 움직이고 있는 렐리 핑크가 했던 말이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암호화폐의 필요성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도 하던 렐리 핑크가 몇 년 전부터 이런 고객들로부터 비트코인의 어떤 필요성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얼마나 이 거짓으로, 가짜로 이런 포인을 기만하기 위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었는데, 최근 몇 개월 전부터는 완전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상당히 만일에 승인이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블랙록의 고객들은 가격이 급등했을 때가 아니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쓸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해프닝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겨줬지만은,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기대감을 줬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짜 뉴스에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게리 겐슬러 SEC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물 ETF 승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렐리 핑크가 자산을 운용하는 친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 큰 뉴스 중에 하나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스케일 관련돼서는 아마 12월 말경에 거기에 이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와야 되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1월 10일까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 현물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그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그 리플 관련돼서도 이렇게 하나 일어난 것이 로블록스에서 리플을 XRP 결제 솔루션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이 이제 그 비트페이 하면 상당히 암호화폐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데서 옛날에 소송을 당하기 전에 있던 그 XRP를 취소해버리고 SRP에서 부분 성소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재상장을 시키는 이런 비트페이에서 로블록스하고 XRP를 결제 솔루션으로 하겠다고 했 것이 이제 알려졌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엑솔라가 로블록스의 결제 솔루션을 맡고 있는 그 엑솔라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해서 엑솔라에서 XRP를 억셉트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긴급 뉴스로 이제 올렸기 때문에 많은 유튜브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방송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방송을 하면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야 로블록스 하면은 이 MZ 세대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가상 세계 메타버스 모든 게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로블록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로블록스에서 다시 XRP 결제 지원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한 부정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코인의 가격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불 수단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던 게 이제 비트페이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로블록스에서는 그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그 미디어랄까 이런 것들이 오보 여부를 우리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어떤 뉴스에 우리가 그걸 믿고 액션을 취할 때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도 사실 그 로블록스에서 리플을 결제 수단으로 했다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흥미있는 뉴스다고 이제 메모를 했는데, 만일에 이것이 나중에 그 오보였다는 이런 그 아니었다고 부정하는 뉴스를 많이 못 봤더라면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했을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것들도 뭐 실수로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항상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몇 개 트위터에서 동영상이 올라왔던 게 그 리플하고 이더리움 관계는 상당히 경쟁 관계로 계속 해왔던 것인데, 리플이 SEC에 소송을 당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더리움은 소송을 전혀 하지 않고 전 그 SEC 위원장은 이더리움을 상당히 도와주는 이런 이더리움 편이었고, 뭐 이런 관계 때문에 각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경쟁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침 이제 비탈릭 부테린에 대한 동영상이 2013년도에 찍었던 그 10몇 초짜리 동영상에 리플은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실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더리움은 IOV가 아닙니다. 라는 이렇게 말하는 동영상이 이제 나와 있어서 상당히 이제 흥미를 일으켰던 그런 건데, 예, 가치의 인터넷, 이것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서로 원활하게 쉽게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을 구축하려는 리플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리플 얘기할 때는 그 가치의 인터넷 항상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게 리플이 내세웠던 이런 그 가치의 인터넷이고, 이게 2012년도에 이런 개념이 도입돼서 리플을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해외 송금망에 가장 선두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자산, 여기서 말하는 자산 하면 정보, 또 통화, 주식 등을 포함하여 누군가에게 즉시 전송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모든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이제 리플 개념인데, 요즘 더군다나 그
자산 토큰화가 아까 말씀드린 랠리 핑크가 자산 토큰화가 엄청나게 큰 그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산 토큰화가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역시 리플은 가치의 인터넷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리플 관련된 뉴스 중에 최근에는 이제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를 채용한다는 그런 채용 공고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리플의 그 기업 공개 IPO라고 하는데 이것이 꼭 임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리플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XRP의 가격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리플의 주가가 기업 공개가 되면은 한 600불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벌써 예측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IPO 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 링토라는 투자 플랫폼에서는 한 60불 전후로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IPO가 되면 한 600불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스닥에 만약 상장이 된다면 이제 가격이 그렇게 급등할 것이다. 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있었고 나스닥 빌딩에 지난번에 한 번은 그 메타코라는 이런 그 회사를 인수한 것이 리플이 이 메타코를 인수한 것을 축하한다고 해서 나스닥에 크게 간판을 선전을 올렸던 것들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나스닥에서 리플이 IPO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홍콩 민간 암호화폐 평가기관으로 있는 HKVAC 소위 홍콩 가상자산 컨소시엄입니다. HKVAC가 홍콩 가상자산 컨소시엄인데 여기에 이제 인덱스를 수중을 이제 최근에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USDT, BNB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면서 거기에 이제 USDC를 빼고 XRP를 추가했다.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하는 이런 것이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USDC는 미국 그 서클사에서 만들었던 스테이블 코인인데 미국 쪽에 있는 USDC는 빼고 XRP를 집어넣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질지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봅니다. 바젤위원회, 여러분들 이제 스위스 바젤에 있는 바젤위원회에 은행 암호화폐 익스포저 공시를 의무화하는 시기를 확정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25년도 1월부터 아마 의무화 시기를 확정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되는 활동, 소위 말해서 암호화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정보와 활동과 관련되는 질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익스포즈하도록, 노출하도록 뭐 이렇게 의무화시켰던 것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은행에서도 실제 허용을 하고 있고 공식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아봅니다.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G10의 중앙은행하고 은행 감독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니까 상당히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이런 위원회에서 익스포저 공시 의무화 시기를 확정했다는 것도 상당히 뉴스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암호화 세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외국 이렇게 활동하는 데 비해서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어떤 뉴스들이 혹시 나올까 하고 이제 관심을 가져봤는데 금융감독은 그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달에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통과가 했던 그런 것이 여기에 이제 부대 의견에 따라서 가상자산 상장 절차라든가 뭐 내부 통제 및 발행량 유통에 관한 기준을 뭐 내년 7월 19일 날 법이 시행 전까지 이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하고
법 시행 전까지는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과정의 서로 이해 상충을 해소해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내년 7월 19일까지니까 좀 여유가 있지만은 국내에서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는 것이 직접 거론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상자산 평가법, 자문업, 공시업 여기에 대한 규율 체계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 방안 이와 같은 것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이제 가상자산업 자체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만 해도 큰 다행 아니냐. 이때쯤 되면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우리에게는 이런 그 피부에 와닿고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들판에 피고 있는 이런 그 잡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잡초들도 이렇게 모으면은 큰 꽃 항아리가 되듯이 우리 5천만의 커뮤니티가 힘을 합치면은 세상 어떤 변화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커뮤니티의 힘을 한믿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